네, 6주차 2강 1.4절의 발광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광 현상, 빛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발생 방법으로는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그 방법으로는 온도 복사 그리고 루미네선스 방법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온도 복사는 뜨겁게 온도를 해가지고는 빛을 발생시키는 방법이에요. 즉 백열전구와 같이 물체의 온도를 높게 가열하여 가시광선을 발광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열전구가 1.5절에 있는데 우리 뭐 이제 전기 기사나 공사 이런데 전기 응용 이 이제 시험에 있을 경우 백열전구가 이제는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해놓은 게 내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 자료가.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고 일단 백열 전구는 이제 필라멘트가 있으면은 이 필라멘트에 열을 가해 가지고 이 열에 의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얘만 이제 유일하게 얘하고 이제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탄소 아크가 있는데 요 두 개의 방법만 온도 복사를 이용한 방법이고 나머지 방법들은 다 루미네선스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루미네선스를 냉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형광등, 수은등, 네온등 이런 것처럼 온도 복사 이외의 방법으로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 루미네선스는 굉장히 많아요. 종류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루미네선스는 뭐냐? 백열전구하고 탄소 아크만 아닌 거 그것을 루미네선스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온도 복사, 저온으로 복사하는 조명기구도 있으며 고온에 의한 조명기구도 있습니다. 낮은 온도를 가했을 때 일반적으로 빨간색의 색을 띠며 차츰 온도를 더 가열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가듯이 그 다음엔 황색, 청색 그리고 가장 온도를 높게 가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을 이제 백색의 순으로 우리가 이제 띠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 복사는 가장 높을 때 백색의 색깔을 띈다. 그래서 백열 전구라고 하는 것은 필라멘트 저항에 열을 가함으로써 빛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원리를 적용한 전구예요. 백열 전구는 에너지 효율 측면과 그리고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료 이게 이제 필라멘트를 여기다 쓰는 건데 얘가 이제 끊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고온으로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형광등 또는 일렉트로 루미네선스 전개 방식 뭐 LED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는 건데 그러한 등의 루미네선스 조명 방식을 이제 앞으로는 계속 더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빛을 발광하는 현상을 연구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스테판 볼츠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법칙은 뭐냐 하면은 복사 에너지 W는 온도 T의 사승에 비례하다라고 해서 비례상수 알파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물리적인 그러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알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전기 응용 시험에는 잘 안 나요. 알파까지 외우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기억만 해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즉 복사 에너지 W는 온도 T의 사승에 비례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 얘기하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빈즈의 변이 법칙이에요. 빈즈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해가지고 변이 법칙. 빈즈의 독일 사람 같죠? 빈즈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 법칙. 최대 뭔 얘기냐면 최대 에너지를 가진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식을 다시 쓸게요. 파장과 온도는 반비례하다라는 얘기야. 파장과 온도는 반비례한데 이때의 상수값이 뭐냐 하면 B로 쓰고서 이 B 값은 파장이 파장이 길면은 온도는 짧아진다라는 얘기야. 파장이 짧아지면은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곱하기로 표현된다라는 것이고 그 곱하기가 B다라는 얘기야. 그 곱하기 한 값이 그 곱하기 한 값이 28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퍼 켈빈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파장하고 온도에 대한 얘기다 하면은 변위 법칙, 파장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동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빈즈의 변위 법칙, 파장과 온도에 대한 법칙을 만든 것이고 그때의 상수값은 28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즉 최대 에너지를 가진 파장은 작은 에너지를 가진 파장보다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의 길이가 짧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 수식으로부터 다 나와지는 거야. B는 상수야. 이게 고정되어 있는 값이야. 얘가 파장이 높아지면 온도는 작아지고 파장이 낮아지면은 온도는 높아간다라는 얘기예요. 흑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까만 물체를 블랙버디 해가지고는 까만 물체를 의미하죠. 얘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모든 복사 에너지를 반사나 투과 없이 흡수만 하는 물체를 우리는 흑체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물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탄소, 숯, 그름, 백금, 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체에서 최대 분광 복사가 일어나는 파장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법칙, 이것이 이제 빈즈의 변위 법칙이다라는 얘기예요. 흑체에서 최대 분광 복사가 일어나는 파장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이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쭉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연구를 한 사람인데 플랭크라는 분이고 플랭크의 복사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이 식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얘는 얘가 아니라 이 분은 뭐를 한 거냐 하면은 분광 복사 속 발산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정도만 나와 시험 문제. 그래서 분광 복사 속 발산도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즉 특정 온도라는 얘기는 이 식에서 T라고 써 있는 이걸 특정 온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켈빈 T와 특정 파장 람다라고 되어 있는 이 특정 파장에서 흑체의 복사 에너지를 계산한 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복사 에너지는 이렇다라고 계산한 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실험을 했겠죠. 물론 여기 C1과 C2는 해결이 안 되는 어떠한 비례 상수로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요. 흑체를 이용하여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때, 흑체를 이용해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온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복사 온도, 하나는 휘도 온도, 그리고 하나는 색 온도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뭔 의미냐 하면은 얘기를 한번 더 읽어 볼게요. 복사 온도란 어떤 물체의 복사 에너지를 측정했더니 흑체의 복사 온도의 3000 켈빈과 동일하다면 이 물체의 복사 온도는 몇 도다? 3000 켈빈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즉 흑체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해가지고 걔가 3000 켈빈이면은 이 물체의 이 온도도 3000 켈빈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휘도 온도란 어떤 물체의 휘도를 봤더니 1000켈빈의 흑체의 휘도 온도와 동일하다면 이 물체의 휘도 온도는 1000켈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색 온도란 어떤 물체의 색깔을 봤더니 5000켈빈의 흑체의 광색과 동일하다면 이 물체의 색 온도는 5000켈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흑체와 비교해서 복사 온도, 휘도 온도, 색 온도를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물체의 복사 온도, 휘도 온도, 색 온도를 구분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단위는 켈빈인데 켈빈은 절대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섭씨 온도에 273도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이용하는 게 또 전열공학에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일반적으로 흑체의 복사 온도와 휘도 온도는 물체의 진온도보다 작게 측정되고 색 온도는 진온도보다 크게 측정이 됩니다. 즉 흑체의 색 온도는 물체의
진온도, 물체의 온도를 진온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흑체의 색온도는 물체의 진온도보다 크게 측정이 된다라는 얘기야. 크게 측정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복사 온도와 휘도 온도는 물체의 온도보다 작게 측정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측정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흑체의 색온도와 어떤 물체의 색온도가 동일하게 측정이 되었다면, 색온도하고 어떤 물체의 색온도, 요 놈하고 흑체의 색온도하고 물체의 색온도하고 동일하게 측정이 되었다면, 색온도가 얘는 크게 측정이 되는데 동일하게 됐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크게 측정이 된 거야. 얘가 크게 측정이 돼서 같다는 얘기야. 그럼 흑체의 이 진짜 색온도는 이 물체보다는 어떻다는 얘기야? 낮다라는 얘기인 거네. 그치? 크게 측정이 돼서 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흑체의 광색이 작게 나온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흑체의 색온도는 진온도보다 크게 측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측정이 되었으므로 흑체의 광색이 작게 나온 것이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작다라는 얘기야. 또한 만일 흑체의 복사 온도나 휘도 온도가 어떤 물체의 복사 온도와 동일하게 측정이 되었다면, 즉 흑체의 복사 온도나 휘도 온도가 어떤 물체의 진온도와 동일하게 측정이 되었다면은, 얘네들은 원래 작게 측정이 되는데 동일하게 측정이 되었대.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인 것이네. 그렇죠? 그래서 흑체의 복사나 휘도 온도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흑체의 복사 온도는 진온도보다 작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원리를 생각해서 문제가 나오면 풀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루미네선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복사 이외의 모든 발광 방법을 루미네선스라고 합니다. 냉광이라고도 부르며, 루미네선스 방식에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전기 루미네선스 그리고 복사 루미네선스가 있습니다. 또한 발광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인광과 형광으로 구분을 하는데, 인광은 야광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얘는 원소기호 인 P 이걸 생각하면 되고, 뼈에서 많이 나오죠, 인이. 그래서 요거는 자극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발광하는 것을 우리는 인광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나올 때에는 여우가 무덤을 파헤치고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돌아다니면은 바로 그 뼈에서 나온 그 인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극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밝게 빛난다라는 얘기예요. 여우가 움직이는 것들이 하얀색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고, 또는 반딧불 이런 것들도 인광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형광은 물론 이제 전설의 고향 모르는 사람은 그 동물의 왕국일 때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비출 때 사자나 이런 것들이 입술에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지. 그게 이제 뼈를 갖다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뼈도 씹다 보니까 이렇게 인피 뼈에 있는 성분 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일정 기간 유지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형광등은 자극이 있는 동안에만 발광하는 거예요. 즉 형광등은 스위치를 끄면 바로 꺼지죠. 그래서 인광과 형광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지속 시간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 루미네선스와 복사 루미네선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전기 루미네선스 방식은 형광등, 수은등, 나트륨등, 네온등 이러한 방전을 이용한 방식을 우리는 전기 루미네선스라고 얘기를 해요. 방전등으로 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요건 이제 배울 겁니다. 여튼 전기 루미네선스에 속한다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전하의 충돌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광을 하는 방식이에요. 다음은 복사 루미네선스는 스토크의 법칙, 즉 뭐냐 하면은 스토크의 법칙이 뭐냐 하면은 짧은 파장의 복사 에너지가 들어가면, 즉 파장이 짧은 것이 들어가면, 어떤 물체에 들어가면 나중에 긴 파장으로 변하여 나온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파장하고 주파수 관계 쭉 얘기하면서 했었죠.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는 여기 자외선 있고 이쪽으로 가면서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그 다음에 우주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어, 우리 교류로 사용하는 AC 해가지고 파장이 이렇게 가면서 길어지는 것이지, 여기는 짧은 거고 여기는 주파수가 높은 거지.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것이 어떠한 물체에 닿으면은 가시광선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얘기야. 그게 이제 스토크의 법칙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짧은 파장의 복사 에너지가 들어가면 나중에 긴 파장으로 변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파장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넘어버리면 우리 또 안 보이지, 가시광선이 아니면. 그래서 외부로 나온다는 법칙으로서 자외선이나 기타의 짧은 파장의 복사가 들어가서 가시광선으로 바뀌는 파장이 있는데, 이러한 복사 방식을 이용한 발광 방법을 우리는 복사 루미네선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에 수많은 복사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파장이 가시광선으로 바뀌어서 나오며 그렇지,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짧은 파장이 가시광선으로 바뀌어서 나오며, 또한 형광등도 수은을 집어넣어서 방전을 시키는데 이때 자외선이 나오게 되고요. 충돌을 함으로써 자외선이 나오는데 이 자외선이 형광음악과 충돌하면서 가시광선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루미네선스가 있습니다. 음극선 루미네선스는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하는 브라운관을 이용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로 대전된 전하가 스크린을 때리면서 형광 물질이 가시광선으로 바뀌는 그러한 현상을 이용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오실로스코프는 굉장히 좋은데 옛날에는 CRT 화면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음극선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관이 여기 해당되는 거고, 또한 오실로스코프의 형광판도 짧은 파장 음극선을 이용한 루미네선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열 루미네선스, 얘는 가열시키는 거야. 가열시키면서 루미네선스 발광을 하는 방법, 이걸 열 루미네선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이로 초루미네선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초루미네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소금 같은 염을 이용해서 발광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찰은 마찰시켜서 얘는 발광시키는 방법. 생물 루미네선스는 반딧불에 여기 해당되는데 생물 루미네선스가 있고요. 화학적인 걸 이용하면 화학 루미네선스, 결정을 이용하는 방법은 결정 루미네선스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시험에 나왔던 건데, 파이로 루미네선스는 금속 염류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염을 이용한 방법 해서 발염 아크 등이 여기 해당되는데, 즉 발염 아크 등은 어떠한 루미네선스 방법이냐 하면은 파이로 루미네선스 또는 초 루미네선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루미네선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 루미네선스와 복사 루미네선스입니다. 또한 전개 루미네선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전개라는 얘기죠. 전개 루미네선스는 EL로 표현하고 일렉트로 루미네선스라고 해서 특수 물체에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빛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EL 램프나 발광 다이오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이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죠. 흑체에서 최대 분광 복사가 일어나는 파장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지금 온도와 파장과 온도의 관계를 얘기한 거야. 반비례한다. 이게 뭐라고? B다라는 얘기지. 이게 B 값은 어떻게 된다? 28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파장과 온도, 파장 얘기 나오니까 B의 변이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B의 변이 법칙,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십시오. 온도가 3000 켈빈 되는 흑체에서 최대 분광 복사가 일어나는 파장은
온도가 1000켈빈에 대한 파장의 몇 배가 되는가. 요게 지금 빈의 변이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것이에요. 보면은 3000켈빈 파장 람다 T는 B인데, 람다 T는 B인데 파장이 온도가 3000켈빈인데 여기 3000이래. 그러면 3000, 네, 파장은 이때의 파장은 람다 3라고 할게요. 이것이 B다라는 것이야. B 값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3000켈빈 되는 흑체에서 최대 분광 복사가 일어나는 이 파장은 온도가 1000켈빈에 대해서, 온도 1000켈빈에 대한 파장은 람다 1이라고 쓸게요. 이것이 파장의 몇 배가 되는가? 이것도 B인 건데, 즉 B가 서로 같은 거야. 그러므로 3000켈빈, 3000 람다 3는 1000 람다 1이다 라는 이러한 식이 성립되고, 그러므로 람다 3는 이렇게 가주니까 3분의 1 람다 1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3000켈빈일 때의 파장은 1000켈빈일 때의 파장에 대해서 3분의 1배이다. 그래서 파장은 몇 배가 되는가? 3분의 1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파장이 그러니까 짧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다음, 완전 흑체의 온도가 4000켈빈일 때 단색 복사 발산도가 최대가 되는 파장은 730 미리 마이크로다, 나노미터다라는 것이죠. 이거다라는 얘기야. 지금 온도하고 파장 나왔어. 그래서 온도하고 파장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쓸게요. 4000 곱하기 이건 4000 켈빈이야. 그리고 파장은 730이래. 730 에다가 10의 마이너스 9승 써주면 되겠네. 미리 마이크로니까. 이거이다. 이것은 최대 이게 이제 B라는 것이지. 이렇게 이것은 최대의 단색 발산도가 555 미리 마이크로, 5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인 흑체의 온도 K는 어떻게 되냐? 이거 K라는 얘기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쵸? 다시 한번, 완전 흑체의 온도가 4000켈빈일 때 단색 복사 발산도가 최대가 되는 파장은 730 미리 마이크로이다. 최대의 단색 복사 발산도가 555 미리 마이크로인, 파장이 이거다라는 얘기지. 지금 파장이 발산도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여기 파장 발산도 람다가 이거 지금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인 흑체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얘기네. 흑체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요것이 B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래서 K 구하는 거니까 요거 이쪽으로 가주면 되겠네. 그래서 K는 555분의 10의 마이너스 9쓰면 서로 약분되죠. 그래서 730에 4000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 계산 안 하죠? 지금 요즘 공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일이 바쁜가? 730 곱하기 4000 나누기 555는 5261이래. 5261. 그래서 5261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은 가장 가까운 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0켈빈에서 최대의 복사 발산도를 발생하는 최대 복사 발산도를 발생하는 파장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걸 묻네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B의 상수값을 외우고 있어야지 이거는 풀리는 겁니다. 보면은 파장과 온도는 B다라는 것이야. 이때 B는 28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켈빈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런데 지금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파장 구하라고 되어 있네. 파장 람다 구하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단위는 마이크로라고 하네요. 람다는 그래서 T분의 B니까 T는 몇으로 나왔냐면 3300이래. 그래서 3300분의 28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서 요 계산하면
2896 나누기 3300은 0.877. 이건 마이크로로 표현했으니까 0.877, 0.878이라고 하면 되겠다. 0.878. 그래서 0.878 마이크로미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다음, 온도 방사에 관한 플랭크의 식. 요거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거 뭐라고요? 그렇지, 분광 복사속 발산도다라는 얘기예요. 요거에 대한 얘기인 거야. 분광 복사속 발산도라고 기억하십시오. 어느 광원의 광색이 어떤 온도의 흑체의 광색과 같을 때 그 흑체의 온도는 이 광원의 무엇이라는가? 지금 색깔 얘기하는 거잖아요. 색깔. 그러니까 얘는 뭐야? 3번 색온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324 2324 그리고 33 정답 이렇게 맞췄어요. 다음 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석, 대리석, 형석 등을 약간 가열할 때 일어나는 발광이래. 가열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라고? 그렇지, 열 루미네선스로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중 루미네선스가 아닌 것은, 탄소 아크는 탄소 봉을 서로 맞물려 가지고 나오는 여기 전극을 가하면 여기서 이제 아크가 발생한단 말이야. 이때 이 아크에 의해서 빛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온도에 의한 발광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수은아크, 형광, 가스멘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네들은 그냥 루미네선스에 속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79번. 루미네선스 중 자극을 주는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만 발광 현상을 일으키는 것. 자극을 주는 동안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형광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인광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발광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음 80번. 다음 중 파이로 루미네선스를 이용한 루미네선스는, 이건 초루미네선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얘는 발열 마크 등에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발광 현상이 없는 것은, 발광이라는 얘기는 빛을 발생시키는 거잖아. 그 빛을 발생시키는 것은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이게 가시광선인데, 이 이외에 있는 것이 여기에는 X선, 그 다음에 감마선, 우주선, 코스믹 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이쪽도 초고주파, 레디오 프리퀀시, 그리고 또 뭐가 있어? FM, AM 파, 그 다음에 교류 전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그 밖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문제 보니까 X선이야. X선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발광 현상이 없는 것은, 온도 복사는 발광 현상을 나타내도록 하는 방법이지. 전기 불꽃도 불꽃이 눈에 보이고 인광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2번. 동일 온도에서 흑체는 텅스텐에 비하여 어떻게 되는가? 흑체는 여기 보니까 복사에 대한 얘기가 있네. 흑체는 색 온도는 더 크게 나타나, 물체의 온도보다. 그리고 복사 온도와 휘도 온도는 물체의 진온도보다, 물체의 온도보다 작게 측정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동일 온도라는 얘기네. 그러면 복사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니까, 복사와 휘도, 얘는 지금 물체 온도하고 동일하게 나타났대. 그러면 흑체는 작게 나타나는 건데, 흑체는 측정하면 작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 온도가. 그런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야? 작게 나타나는, 큰데 작게 나타나니까 동일한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흑체의 진짜 복사 에너지는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온도 T의 흑체의 단위 표면적으로부터 단위 시간에 복사되는 전 복사 에너지는 그 절대 온도의 몇 제곱에 해당되는가. 이거는 저 스테판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죠. 볼츠만 스테판의 법칙이라고 했어. 그거 뭐였어요? 복사 에너지 W는 온도 T 사승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온도 T의 흑체의 단위 표면적으로부터 단위 시간에 복사되는 전 복사 에너지는 그 절대 온도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몇 제곱? 그렇지. 4제곱에 비례하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도가 3000 켈빈 되는 흑체의 전 복사 에너지는 온도가 3000 켈빈 되는 전 복사 에너지는 1000 켈빈일 때의 값이 몇 배가 되는가? 그러면 여기다 또 계산을 해봐야겠죠. 온도가 3000일 때의 복사 에너지는 알파의 T의 사승인데 T 온도가 300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000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3000 켈빈 써주면 돼. 이거의 사승일 때의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파는 고정된 상수고, 그리고 1000도일 때의 복사 에너지는 알파의 온도 1000도의 사승에 비례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럴 때 3000 켈빈일 때의 복사 에너지 W3가 이제 주어가 된 거야. 얘는 이거에 대해서 이 값의 몇 배가 되는가라고 물어보는 거네. 즉 W3는 W1에 대해서 몇 배가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W3를 계산하면 여기는 3000의 4승이니까 알파 곱하기 3 곱하기 1000이잖아. 이거의 4승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3의 4승이면 어떻게 돼? 81 알파의 1000의 4승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의 1000의 4승이 뭐야? 알파의 1000의 4승이 W1이네. 그래서 얘는 81의 W1이 되는 거야. 뭐가? W3가 3000 켈빈일 때의 에너지는 1000도일 때의 에너지의 81배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하면 3124 됐고, 그 다음에 2134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 맞춰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거 이제 과거에 판사했던 내용들, 이거 칠판인 거고, 말로 하는 거는 그냥 생략을 했던 거고, 이거 푸는 거는 이렇게 찍은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열전구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백열전구를 할까 말까. 이거 백열전구, 그 다음에 1.6에서는 이 백열전구를 이용해 가지고 또 나오는 재밌는 또 수식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거를 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생각 좀 하겠습니다. 7주차, 벌써 7주차 1강을 다음 주에 하겠네요. 야,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